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여만 명, 이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인구와 산업 등 모든 자원들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지방은 빠르게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기반도 약해지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 소멸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자치단체들이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이죠. 덩치를 키워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른바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불이 붙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전국적인 지금 움직임이 일고 있고 대전, 세종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대안으로 떠오른 배경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떠나는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좀 꼽히기 때문이지요.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화두이고 지역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통합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중심과 변방의 괴리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 지역민들 간의 갈등의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행정통합 논의의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뉴,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네,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핫한 이슈를 두루두루 짚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금요일의 대세남 코너 시사 두루치기입니다. 오늘 시사 두루치기 이 시간에는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경쟁력 강화, 행정비용 감소 등의 이유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통합의 벽을 넘는 것은 또 쉽지만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자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전 세종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지, 또 행정 통합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전망은 또 무엇인지 좀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강석구 교수 두 분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오늘 저 행정통합 논의, 대전 세종과 통합에 대한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신 배상록 원장님, 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지역의 다양한 기업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통상 이게 확대에 최근 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대전 세종과 통합됐을 경우에 과연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렇게 출연 요청을 드렸고요. 제가 지역
통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이 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그 전부터 이 대전의 이공계 인력과 세종의 인문계 인력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KDI와 같이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의 실질적 통합도 한 측면에 보아야 하지 않을까. 세계 어느 곳을 봐도 대전과 세종만큼 지식이 집적되어 있는 분야는 곳은 없습니다. 예. 약 한 40개 기관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세종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대전에는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과거에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였는데 우리가 요새 4차 산업으로 말할 때 이 4차 산업은 지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영국의 캠브리지나 미국의 보스턴 이런 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대 강석구 교수님 지금 충청 대전 세종 그러니까 충대세 희망도시 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포럼입니까? 네, 작년 2019년 6월 17일에 이제 행안부 산하에 이제 그 비영리 단체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이 시작은 여러분 요즘 알다시피 충청권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수도 때문에. 네, 행정수도도 많고 또 예. 세종에 대한 이야기 또 충청에 있는 특히 충북, 대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무엇인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편인데요. 그런 예. 분들이 저희와 함께 충청이라는 하나의 큰 권역을 미래지향적 향후 100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예.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많은 충청인들이 모여서 상호 간의 그 지역 간의 공동 발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 이런 차원에서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요. 지난 이걸 기념해서 창립 기념 이제 포럼을 지난 8월 10일에 지역의 조승래 의원님과 그 회종에 있는 강준일 의원님 모시고 또 이제 TP 원장님들도 모시고 해서 같이 이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 그 안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얘기할 그 세종 대전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허. 이슈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식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제 어떤 하나의 이슈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로서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행정통합 논의도 토론회에서 의제로 설정해서 네, 맞습니다. 예, 세미나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제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 부울, 경남까지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소멸 위기라는 위기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이 지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측면을 좀 이해돼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행정통합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불붙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먼저 좀 들을까요? 이 아시다시피 도시가 생성, 발전,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이 도시 발전의 계기를 본다면 첫째 삶의 질, 우리가 양질의 교육이나 문화 또는 체육을 향유하면서 건강한 삶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시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도 우리 그 통합 논의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 건재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도시들도 도시의
생성 발전까지는 왔는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 통합 논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덩어리를 키워서 그렇습니다. 예.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최소한 적정 인구 수도 좀 그렇습니다. 확보가 돼야 되고요. 예. 행정의 효율성 뭐 예. 중복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적 요소를 또 제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좀 있고요. 후원해드린다면 미국의 피츠버그나 이런 도시가 철강으로서 굉장히 1800년부터 1900년 이후에 발전했다가 그 후에 산업의 중심축이 이전하면서 예. 쇠퇴했다가 다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장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도시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면 희망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 세종 차원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이 흐름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각 권역별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한 도시를 볼 때는 도시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 경남 쪽 그리고 또 뭐 대구 또 전라 이런 지역들이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도시고 우리도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이제 수명을 하는 거죠. 수명을 하고 있는데 수명을 다하고 있을 때 여기에 뭔가의 어떤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고 할 때 서로 간의 광역 통합이라는 것은 도시의 생성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울경이나 우리가 말씀하신 전북 쪽에 있는 동남권이나 이런 쪽하고 우리 지역의 행정 통합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은 인구가 쇠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쇠퇴나 정체 수준에 있지만 우리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전체를 볼 때 충청권은 인구가 유입이라는 물론 세종이라는 지역과 또 어떤 산업의 변화는 과거에 해안을 중심으로 했던 6대 주요 산업 분야 우리가 뭐 철강이라 자동차라 이런 그런 해안 중심에서 이런 산업 분야에서 지금 내륙에서 물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 지식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내륙으로 몰리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의 우리 충청권의 역할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얘기 드린 산업의 변화와 인구의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정 통합과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 통합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시대적인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행정 통합 논의와 지금 대전 세종의 행정 통합 논의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다시 유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인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수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 충청 지역만은 그 인구가 지금 통계상으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다른 쪽은 유출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청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로부터 보면 수도권의 확대해서 했을 때의 이 마지노 지역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청 지역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뭐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나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보다는 수도권이 확대돼가는 거에서 이미 천안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면 그 아래에서 우리가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수도권의 확장이라는 개념과 또 우리가 충청권의 자체적인 확대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볼 때는 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 행정에 대한 통합이라든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산업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야만 그런 모든 것들이 감안돼야 되고 대전 세종만이 아닌 이 충청권 나아가서는 충남 충북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문화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전략도 좀 달라야 되겠네요. 다른 맞습니다. 지역과는. 그럼 전략적인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행정 통합에 대한 당위성 다양한 측면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차원 또 지역적 차원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수도권 지중화가 너무 우리나라는 심하잖아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고, 뭐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자산들이 지금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 집중화 현상이 결국은 지역을 이렇게 위기에 내몰리게 했다.
이게 이제 행정통합의 논의의 배경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이 과거에 집중될 수 있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농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농촌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은 생산력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거거든요. 이 이제 서울이 그러한 양질의 인력과 지리적 이점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했는데 다른 지역은 소멸한 과정은 그 시대에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의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대도시가 다 발전됐는데 그게 경쟁력을 갖췄다는 측면이죠. 그게 금융이든 생활 측면이든 또는 교통 주거가 됐든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면은 다른 도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좀 전에 강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울경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듯이 그게 과거에 우리 2차 산업 시대에서는 물류 중심, 중화학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을 낀 도시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들이 발전했고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4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은 결국은 지식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연구소 또 세종에 있는 인문계가 합해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양질의 인력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저희의 큰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켜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그게 예. 과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출산 제한을 뭐 이렇게 두지 않고 다산을 했을 때 그때의 경우에 보면은 수도권으로 가도 어떻게 보면 지방은 당연히 그 나름의 몫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결혼도 많이 안 하시고 또 출산도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지방을 떠나버리면 다시 되돌아오는 인구 되돌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예. 이 교육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나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죠.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흔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떠나는 이 사례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인구의 어떤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인 문제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원인으로서 수도권 집중화는 막기가 어려울 거 아닐까 하는 생각과요. 두 번째는 산업에 대한 관점을 좀 보면 산업에서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서울의 모든 산업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충청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라 과거의 해안 중심의 6대 우리 중심 사업 철강, 자동차, 기계 이쪽에 있는 산업들에서 내륙 중심에 어쩌다 보면은 바이오라든가 우리 IT라든가 BT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내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지역이 꼭 수도권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여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이런 요건들을 고려해 볼 때 서울 수도권의 지방 분산은 산업과 인구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대처를 한다면 사실은 가능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과거에는 워낙에 이제 자원이 희소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국가 발전 전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시대 흐름이 분권과 분산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흩어져야 산다 이런 명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집중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지방분권, 국토균형 발전 이런 차원의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발전 전략 차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역에서 전략적인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현재 단임제 정부 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지는 데에서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단절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큰 틀에서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서울의
기업들의 그 산업 효율성, 국가 경쟁력을 한 곳에 몰아주면 아까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대기업 중심이라든가 예. 이러한 영역에서 집중된 결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능을 또 자원을 분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 국가 경쟁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요. 그 관점에서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국가가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걸 분산을 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국가 혁신 시스템 NIS라든가 이거를 조금 우리 지역에 이제 RIS 시스템을 많이 이제 권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업과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 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조건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교육과 산업과 이 안에서 서로 지역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메리트를 가져야지만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르면 뭐 공공기관도 이전되고 지역 발전의 경제권도 활성화되고 하는 선순환적인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기대 가치를 아마 충족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처음 시작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이런 지식인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산업인들이 좀 더 많이 만나서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국가 NIS 시스템이나 우리 지역의 RIS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미래의 단기적인 그 균형 발전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를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그 체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 발전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그냥 눈에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집중해서 대전, 세종 우리 지역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 과제와 전략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통합의 당위성, 필요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대전 세종의 통합은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가끔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보실 때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주일 때도 있고 피아노가 주일 때도 있고 뭐 다른 영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지휘자가 가끔 중점을 두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시대상을 반영한 지역 통합이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 지식 기반 사회로 갈 때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인문 지식과 이공 지식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다시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보스턴이 약 10년 전에 의학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는 것이 2군데뿐이 없었는데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산업을 양성하면서 현재는 세계적 빅파마의 20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들이요. 예, 글로벌 그렇습니다. 바이오 산업들. 예. 또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영국이 앞으로 바이오 부분에서 2030년까지 500만 명의 잡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는데 영국 인구 기준으로 보면 7천만 중에서 약 8%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은 현재 인구의 150만 명 중에 바이오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크게 봐도 15,000명 수준. 연구단지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10%로 본다면 15만 명이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전 자체만으로는 인력 수급이라든가 제도 이런 부족하기 때문에 세종을 포함해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확대한다면 충북에 있는 오송, 충남에 있는 의학 산업들과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전 세종이 논의의 출발점이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충청권 전체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그런 충분한 가능성,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전
대전의 기업이 대외적으로 진출이 가속화된 측면도 있지만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서 AI도 현재 많은 부분에서 기업들이 한 60개 정도 파악되고 있고 예. 로봇도 상당수 한 40개 정도는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적게 보면 60개, 크게 보면 한 150개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산업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밀집되어 있는 세종과 예. 또 대전의 이런 산업 경쟁을 갖출 수 있는 크게 나가면 충청권 전체적으로 보고 간다면 예.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대덕연구단지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저 치료제를 개발해내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적 요소도 있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고요. 교수님, 네. 아까 뭐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 세종의 통합의 당위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대전 세종의 지금 행정수도 통합에 대한 확장 또는 이런 개념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행정수도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어떻게 일종의 정략 결혼? 예. 결혼이라고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은요. 근데 행정수도의 통합이 정략 결혼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우리가 서류상으로 부부가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는 가문과 가문과의 관계 또 어떻게 따지면 서로 간에 어떤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를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행정수도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 세종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너무 단기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예. 아마 어쩌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고 세종하고 또 나아가 충청 그리고 충북, 충남, 충북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충청 권역이라는 최종적으로는. 예, 우리가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충대세 희망도시 포럼에서 다 얘기하는 그런 거대 같은 그 충청 권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대 권역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는 문화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린 충청인의 문화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깔려야 실행이 되는 된다.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근데 먼저 지금 이제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과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어젠다로 튀어나와 있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충청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묶어주고 연결해주고 이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린 얘기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이 좀 다른 데하고는 다른 지역과 다른 수도 통합의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관점에서는 지금 이것에 관여되어 있는 지식인들 여기에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민심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그에 따르는 지식인들의 팔로잉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주면 예. 사실은 우리 예로부터 충청은 예와 효 그리고 뭐 우리 충이 예지신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전통적인 부분들 갖고 있는 부분을 볼 때는 예. 이 충청통합은 사람에 기반해서 만든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는 좀 멋있는 이 충청 권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제 문화적 정서적으로 먼저 맞습니다. 통합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행정구역 통합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충청권까지 네, 저 그렇습니다. 확산을 해서 예. 그게 이제 뭐가 선행하고 따라가는 문제는 사실상 병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과거로부터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 왔죠.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있을 때 어떤 행정 통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통합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문화적인 것은 서로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지역 내에서 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위적일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소한의 어떤 경제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뭐 대전 세종을 합쳐도 200만이 지금 채 안 되고요. 예. 충청권 전체를 합쳐도 한 500만 정도? 예,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경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yes and no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데 장기적 시계를 갖고 앞으로 향후 100년을 놓고 본다면 그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 무역 상황 이런 것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WTO 체제도 있지만 FTA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 말씀이냐면 국가 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면 대 면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특정 산업 또는 도시 간의 경쟁이 그러니까 면에서 점으로 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발전 전체에서 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대전과 이 충청권이 지속 가능한 건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보강된다면 즉 산업 발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예. 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노동이 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뭐 로봇이 다 알아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이런 시대. 더군다나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굳이 행정구역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인구수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 될 뭐 당위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첨언을 제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첨언하면 우리 허태정 시장을 모시고 대전시청에서 로봇을 이용한 음료 판매 그다음에 물건 배달 이 시연을 했었습니다. 일례로 AI와 로봇이 결합됐을 때 앞으로 우리 노동의 문제 예.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사례를 보신다면 2016년에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가 IT 회사로 우리는 앞으로 바꿔야 된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증권사의 딜러 같은 분들이 600명이 있었는데 예. 598명을 해고하고 2명만 남겼습니다.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오는데 그에 대한 인프라 예. 그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인력은 또 필요한 거죠. 사실 외형만 보면 이게 잡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에서 서빙하는 분들은 줄어들지만 이러한 기계 소재 산업 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력들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인력 특히 이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예.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 다행히 대전과 세종에는 예. 그런 인력이 카이스트라든가 충남대 대덕 연구단지 연구단지도 이런 있고. 예. 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력의 그 감소 측면을 단순 또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것이냐 그 이후에 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전체 고용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노동력 창출이 더 많아진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오히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뭐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인구수 확보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이지 않습니까? 이 대전이 이제 세종과 통합하자고 나온 얘기의 그 배경이 바로 이제 뭐 행정수도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 세종의 이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고 대전과 통합이 된다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행정수도가 이 지금 현재의 세종시만의 규모만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수도권하고 좀 경쟁을 하려면 최소한의 규모화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거든요. 일단 먼저 어떤 지역의 뭐 바운더리를 어떤 경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 사실은 이 하나의 조그만 그 느낌 자체가 대전과 세종을 통합해서 광역적인 행정수도 우리가 연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을 연상하고 있거든요. 예. 서울과 비교해서 세종의 행정수도의 이 지역의 범위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이렇게 약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종과 대전의 어떤 그 통합을 통해서 행정수도 자체의 위상을 높이 사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적 또는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자, 그 부분에서 서로 그걸로 둘이 합쳐졌을 때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로서의 시너지는 그러면 서울의 지금 기존에 있던 수도와 어떤 부분에서의 차별성과 어느 만큼의 경쟁력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정부 부처의 이전이나 국회라든가 또 많은 부분들이 이전하는 부분들에다가 일단 좀 가중을 하고 있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아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이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수도권의 지역들이 거의 이제 경기나 서울이나 이런 쪽은 다 이제 핵심 도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전하고 충남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혁신 도시 지정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된다 보면 지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드렸던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혁신 도시와 그리고 아까 했던 정부 기관의 이전 그리고 서로 간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수도와 지금의 행정수도와의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중앙정부와의 어떤 이야기 이런 일들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그 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좀 뭐 여러 가지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세종시가 건설이 될 때 사실은 세종시를 통해서 이 충청권 전역으로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세종시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세종시가 블랙홀을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도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이나 모든 인구나 자원들이 그쪽으로 또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이 대전과 세종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서로 상생관계의 관계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나친 경쟁관계 혁신도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도시를 과연 어디가 더 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불필요한 경쟁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양도시의 발전에 있어서도 좀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저희가 인구가 유출되고 세종에는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가졌는데 그걸 토대로 오늘의 논의장이 됐기 때문에 이걸 또 더 승화시킨다면 예.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안에 직면했을 때 슬기롭게 아이디어를 모아 상생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시 간 불필요한 경쟁관계가 아니라 예. 수도권 소모적인 집중도 경쟁.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각 도시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에 싱가포르는 무역, 홍콩은 금융 이런 개념이 있듯이 서울은 어떤 산업이지만 대전이 지금까지 행정 플러스 어떤 4차 산업 이런 영역을 하면서 대전의 이 충청권의 특색 있는 산업 발전이 지속 가능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약간의 부정적 인식이 있는 부분보다는 긍정적 요소를 보고 이거를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 그런 모색함이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좀 세종은 좀 지역 차원으로 보면요. 행정중심 그 대전은 지식기반 산업 예. 이런 차원으로 육성을 하면 서로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포럼에서 지난번에 8월 10일 날 포럼의 행사 주 내용이 기능 분산형 CDS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발전이 되었어도 사실은 보면 각 도시들이 옛날에 우리 기억나시죠?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라고 우리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 있어서 이게 핵심 도시로서 전부 다 몰려버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수도권이 지금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 내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행정수도가 있는 이 대전 세종이 앞으로 커져나가야 되는 이 관점에서 그냥 놔두면 시간의 문제지만 그런 경쟁 구도에 충청이 될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전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BT나 NT나 IT 같은 과학기술 중심이고 예. 행정 중심이고 이런 도시가 세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이제 생겼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도시들의 역할들이 오버랩이 되면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 아까 얘기했던 블랙홀처럼 또 뭔가의 악영향이 생길 거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대전은 이런 원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원천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 그런 도시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예. 세종은 행정과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징하는 통합의 개념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천안 아산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IT 쪽에 있는 필드가 됩니다. 또 충북에 있는 오창, 오송 뭐 이런 제천 쪽은 또 바이오 도시가 되는 거예요. 또 서해안권에 있는 도시는 우리 서산, 태안 이쪽은 또 다른 어떤 문화를 만들고 금산, 논산, 계룡에 대한 또 만들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금산인데요. 언제까지 인삼의 도시만은 될 수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런 도시의 이름을 아이덴티티를 이제는 좀 바꾸고 중부권에 맞는 충청권에 맞는 기능이 분산된 하나의 거대한 그 충청이라는 지역 안에서 서로의 역할들이 있어야 하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 기능 분산형 CDS 메가시티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것을 리딩할 수 있고 이것을 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을 잘 편지한다면 예. 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지역의 이 통합과 우리 지역의 통합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능을 분산화해서 통합의 시너지를 더 크게 극대화할 수 있다. 전략적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 두 도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도시 간의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 통합한다는 이런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실 좀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또 통합에 있어서 난제가 또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들이 또 과거의 행정통합에서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글쎄요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이것도 좀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권력이 됐든 권한이 됐든 때는 부가 됐든 하나의 그 목을 볼 것이냐 하나는 파이 전체 규모로 볼 것이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세종과 우리 대전의 통합에 의하면은 어떤 훨씬 도시가 커지면은 현재보다 어떤 특정인의 권한은 줄어들지만 전체적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세종의 어떤 기관들이 합해진다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구조조정이 돼야 할 것 같지만 대전과 세종 통합에서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진다면 오히려 두 기관이 통합을 해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까 지속 가능성 측면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쇠퇴한다면 저희가 그대로 독립적으로 존속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폐업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 해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목을 가지고 현재 100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떤 공생관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기관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치인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정치 영역을 또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는 예. 지금 대전, 세종, 충청의 의원 숫자가 28분이세요. 예.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 전라도 뭐 또 대구, 경북도 있지만은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겁니다. 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인구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삶의 만족도가 충청 권역에서 있느냐 하는 거죠. 점을 보고 생각했다면 이 통합은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면을 보고 덩어리를 보고서 생각하는 이 통합만이 사실상은 장기 관점에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 남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 아닌 면이 아닌 덩어리로 생각하는 대승적 것이 차원에서 예, 대승적 차원이 필요한데 예. 사실은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은 그 정서라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그 정서적인 부분을 잘 그 지역민들과 이야기하고 정치인들과 얘기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지는 나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화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행정통합이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 행정통합 이전에 경제권역통합 또 이 생활권역통합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뭐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도시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시는 어떤 것을 도시라고 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5대 브랜드의 아파트가 없으면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면 지금의 유명 우리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없으면 도시가 아니다. 그 오죽하면 거기에 커피숍이 없고 그 마트가 없고 아파트가 없겠냐는 예. 그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지금 차원에서 되짚어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 인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수도권의 인구는 과밀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단점도 있지만 그동안의 지방 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성과는요. 예. 갭이 줄었다는 겁니다. 문화적 갭이 줄고 거기에 대한 그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전보다 줄었어요. 예. 우리는 지난 뭐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충청권역의 또 다른 통합과 지금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문화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 통합은 리더들이 문화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이걸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뭐 국가 간의 지금 경제의 벽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의 이 경제 통합을 얘기할 때는 늘 쉽지 않은 과제로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통합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유럽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도시는 아니지만 국가 간의 통합할 때 일단 쉬운 단계에서부터 하자. 이게 경제 통합부터 시작해서 정치 통합으로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폐도 통합하고. 예, 예. 지역에서 그 산업 유치 측면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세수 확보라는 고용 창출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 인허가권 예.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행정권역으로. 그래서 구분되는. 두 군데 가서 인허가를 받으면 어차피 산업 경쟁력을 잃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간의 어떤 토지 가격 예를 들어서 현재 대전의 산업단지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세종에 가면 13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본 차익도 발생할 수 있고 기대 그렇죠. 향후 이런 예. 것이기 때문에 지역 통합이 있다면 그런 요소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예. 행정구역 차이에 의해서 기업 경쟁력이 좀 저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EU 사례와 같이 좀 더 쉬운 영역 경제는 아무래도 의견 일치가 좀 더 정치 영역보다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땅값이 더 저렴한 그 상대 지역의 기업 유치를 권한다. 이거는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예. 위에 의사결정하는 분들도 그 예. 대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통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예. 예. 자, 어느덧 시간이 뭐 많이 흘러서요. 이제 뭐 마무리 차원에서 행정통합 그리고 대전 세종의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 지역은 수도권 경제 남아 정책의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장점을 잘 활용하고 여기서부터 종적인 확산이 아니라 이제는 횡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충청권은 당연히 커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커질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정착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 행정수도의 확산, 뭐 이전 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휴머네어라고 표현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그분들 특히 우리 대전 지역, 충청 지역은 사실은 그러한 그 정부 준정부기관이나 연구소라든가 많은 연구기관들,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그 하이 퀄리티의 시니어가 양산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저희가 생각하는 충청의 미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특히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충청에서 대전에 세종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이 충청 지역을 위해 대전 세종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럴 계획인데요. 우리 오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의 통합은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휴머네어의 활용을 통해서 좀 더 확산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인적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예. 원장님, 이 끝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 그 질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 양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 이런 이슈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치안, 교육, 행정 이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아니고 질적 도약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최근에 그 AI 이런 사회를 맞이해서 슈퍼시티라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우리 같으면 스마트시티 유사한 건데요. 모든 사회 도시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현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렇지만 산업 인프라도 그렇고 공동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용역 작업을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한다면 우리 세종 대전을 연결하는 BRT들이 있잖아요. 예. 반석에 가면 이제 에서 지하철이 예.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세세한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 예.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또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좀 예, 시민들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화두이고요.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행정통합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니고요.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지역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지혜들이 지역 내에서도 좀 모아지고 의제들이 자꾸 이렇게 활발하게 좀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공론회장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런 자리를 좀 준비를 했고요. 5시엔 대사남 금요일 공감 토크 시간 시사 두루치기 행정통합론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충대세 희망도시 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신 충남대 강석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10월 9일 금요일 5시엔 대사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